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도 휴대폰을 찾고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경을 찾고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경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지는데요. 평균적으로요. 사람은 한 번 외운 걸 10분 뒤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고요. 1시간 뒤엔 50%, 하루 뒤엔 70%, 한 달 뒤엔 80%를 까먹게 된다고 하네요. 재밌는 건요. 잘 까먹는 사람이 더 잘 기억한다는 거죠. 사람의 뇌는요. 오래된 기억을 지워버려서 빈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그 자리에 새 기억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형편없는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 일단 오래된 나쁜 기억들부터 먼저 싹 지워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양희은의 내 나이 40살에는. 4월 13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양희은의 내 나이 40살에는 이었습니다. 건망증이란 게 잊어야 할 건 안 잊혀지고요. 기억해야 될 건 자꾸 까먹는 거죠. 참 속상한데요. 녹차나 다크 초콜릿, 올리브유, 아몬드 같은 음식이 건망증에 좋다고 하니까 종종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프닝처럼 정말 그보다 먼저 오래된 나쁜 기억들 먼저 확 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번, 샵 0945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내드릴게요. 요즘 이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전형적인 수법은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데요. 전화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용하는 신종 범죄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5글자입니다. 5글자. 네. 정답 보내주실 분들은요. 저희가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입니다. 월요일은요. 인생 작전 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영창 교수와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조재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한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성기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94.5 고정.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행복 재테크 스타 강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창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다면의
교주라고 하더라고요, 남들은요. 글쎄 왜냐하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아니 근데 정말 월요일이 사실은 힘이 빠지기 쉬운 날이에요. 힘들죠. 네, 괜히 시작하면서 한숨 쉬면서 시작하는데 우리 권영찬 교수님과 함께하면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 얘기하면 또 힘이 좀 빠지게 생겼는데 왜 전국의 스타 강사로 네. 젊은이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많죠. 그 청년 실업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은데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대졸자 10명 중에 7명이 아직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았다. 아유. 이런 통계가 있고요. 전체 대학생들 중에서 74.8%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대요. 그중에서 70%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결국은 취업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빚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다 갚아드리고 싶은데 저도 뭐 녹록한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걸로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게요. 네. 예전에는 대학생들 강연 가면요. 네. 꿈과 비전 미래에 대해서 막 눈이 번쩍번쩍 뛰었는데 최근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뭐 학자금 융자나 다른 이유 때문에 사실은 꿈과 비전이 많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냥. 그거를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분들이 노력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동기부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가서 취직을 해도 나는 빚 갚는 게 그렇죠. 뭐 전부다 이런 정도로 자포자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빚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내가 빚만 조금 있으면 이걸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뛰어넘으면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또 연계되다 보니까 이런 내가 취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로 생각되고 또 이런 내가 취업은 해서 결혼은 과연 할 수 있을까부터 많은 상상이 되는데 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원포인트 팁을 드린다면은 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한 달 후에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걸 걱정하세요. 오늘 것만 걱정하시면서 기분 좋게 살다 보면은 네. 내일 비가 와도 웃을 수 있고 내일 또 눈이 와도 천둥번개가 오더라도 웃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앞에 발생할 막연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렇죠. 지금을 좀 열심히 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많은 대학생들 젊은 분들한테 뭐냐면요. 네. 앞에 일어나지도 않는 걱정을 만약에 해서 제가 만약이라는 건 지우라고 했어요. 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뭔지를 알아보면은 기분 좋게 그 정도는 제가 강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들 있죠.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네. 자녀가 이 취직을 못했어요. 그럴 때 부모님이 이걸 갚아주셔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갚아주신 게 좋은데요. 네. 무작정 갚아주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집 사정이 이렇게 되는데 너가 그걸로 고통받고 있고 또 고민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가 좀 해줄게 해서 대화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요. 제가 레스토랑을 한 5년 해봐서 그쪽에서도 좀 빚을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고객한테 그냥 갖다 주잖아요. 네. 이거는 막 그냥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요. 원래 아무도 안 주고 10년 된 단골들한테만 주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떤 상인지 부모님들이 자녀분에게 알려줘야지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 자녀분들이 내가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이런 상황에서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해서 좀 더 기운을 차리자 일어나자 할 수 있는 열심히 그 하자.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녀 입장에선 당연하다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네. 나는 취업이 안 돼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되고 네. 에이 좀만 기다리지 뭐 좀만 기다리면 대기업 들어갈 수 있어 좀만 그러다 보면 1년 2년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왜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 수치라고 하는데 사실 그 기업에서는 사람들을 찾지 못해서 구인난이래요. 구인난. 그러니까 왜 스펙에 맞지 않는 일을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스펙이 네. 옳은 건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이 옳은 건지 제가 많은 곳에 강연하다 보면요. 대학생들은 이야기하면은 좀 더 돈을 많이 받는 직장, 나에게 어울리는 그럴싸한 직장을 찾는데요. 네. 제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갔잖아요. 권광 선생님이 많은 대학생들 만나니까 좀 취업 좀 연결해 주시면 안 그렇죠.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저희 애청자가 얘기했잖아요. 50인데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저분들 괜히
좀 한 달 두 달 하다가 나가시면은 그렇죠. 괜히 물만 흐린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내가 만약에 몇 년 이상 일할 거다라면 재취업도 가능한 게 사실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좀 부딪혀 보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애청자들이 야 너는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기서 용기를 드려야 돼요. 와서 네. 안 됩니다. 그냥 좌절하세요. 이럴 수는 참 없잖아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뭐 청춘은 다 그래, 막 이런 단어들 네.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48인데 이제 애가 5살 2살이에요. 저 열심히 참고 어제도 남이성 갔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네.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고마워라고 한마디 할 때 예. 그게 감사함인 거거든요. 아, 예, 맞아요. 48이면 다 중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병원에 갔더니요. 네. 관절염 초기래요. 왼쪽 무릎이요. 그래도 그냥 웃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긍정적으로 일하는 그 에너지를 좀 받기를 원하시는 분,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에 함께해 주세요.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창업이나 재취업, 재테크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세요. 문자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전화 연결도 가능합니다. 02771-0945,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여러분의 창업, 재취업 고민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예,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네. 너무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향기로워. 네네. 네. 그 고민 네. 없으실 것 같으신데요. 아, 누구세요? 아니요. 네네. 예, 저는 58세 주부이고요. 네. 네. 예, 30대에 결혼을 해서 결혼한 이후에 네. 주부로 지내면서 중간중간 사업을 하는 남편을 도와 일을 했었습니다. 네. 네, 작년에 기회가 돼서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예. 상담 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네네.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어르신 상담센터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을 해보니 상담은 정말 전문적인 분야이고 잠깐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담 요청하신 분들을 전문 상담사에게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네네. 그래서 그런 일을 찾아보고 있었지만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취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혹시 이미옥 주부님께서는 우리 상담 저 쑥이요. 네? 저 이름이 이미숙입니다. 이미숙.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예. 대신 목소리가 너무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이미숙 주부님께서는 상담사님께서는 혹시 자녀분은 있으십니까? 네, 예. 아들만 둘이고요. 현재 대학생입니다. 제가 대학생이요? 결혼이 늦어가지고 애들이 늦어요. 제가 일단은 제가 하는 룰이 있어요. 네. 혹시 아드님 두 분 성함 밝힐 수 있으면 누구야 사랑한다 한 번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용우나 너무 사랑한다. 네,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 근데 네.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게요. 네. 일단은 그 잡 코칭을 해드린다면요. 네. 일단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까 상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어르신을 모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집안에서? 그럼요. 예. 한 몇 저희 년 정도? 할머니, 친정에서 네. 할머니가 계셨고, 네. 91세에 돌아가셨어요. 한참 됐지만. 네. 그, 저희 시어머니 또 모셨었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어르신 네. 상담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게 네네. 왜냐하면 워낙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네. 이미 그 고차화되고 좀 쉬운 말로 한다면은 자기 고집이나 그런 게 좀 세시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제가 아까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남편이 사업을 하시면서 남편 사업을 도우면서 주부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서도 남편의 사업을 옆에서 하는 거 보고 조금은 도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자녀들을 대학생 아들이나 2명을 키우셨잖아요. 네. 그럼 저는 어떤 걸 하고 싶냐면요. 일단은 네. 우리 이미숙 주부께서는 목소리가 좋으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중간에 연결하는 그런 컨설팅도 좋지만서도 요즘 네. 그 실버 TV나 실버 라디오 그 네. 지역 자체에서 뭐 구역별로 어느 구에 사세요? 그러고요. 구로고요. 뭐 네. 마포구나 다양한 구에는 그런 게
지금 방송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아, 혹시 네. 그런 게 있는지 보시고 오히려 DJ나 네.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왜냐하면 목소리 자체가 아나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소리가 아, 굉장히 네. 좋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추천해 드린다면요. 중소기업진흥원이나 그런 곳에서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중소기업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원하시는 분들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남편이 사업하는 걸 조금 도와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상담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네. 재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걸 필요하는지 상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일은 뭐냐면은 아들들, 제가 이 세상에서요 지금 뭐 많은 대학 많은 대기업에 강연을 나가지만서도 권영찬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5살 2살 된 아들 키우는 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네. 청소년을 지도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반, 사실은 그 주위에 꼭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일단 그 세 가지 중에서 영역을 구한 다음에 조금씩 좁혀 나가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네. 네. 아니면 그런 거를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뭐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막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갖고 계신 게 지금 58이시잖아요. 네. 제가 상담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0대 40대는 모르는 거를 지금 우리 이미숙 예, 예. 상담사님은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도 할 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 더 이상 안 받으셔도 됩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남편을 도와서 사업 네. 경력이, 왜냐면은 서포트를 해준 게 20년 이상 경력이고요. 예, 예. 대학생이면 25년 동안 자녀 상담을 하신 거랑 똑같거든요. 더 이상 네. 그 교육받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상대로 오히려 일을 찾아서 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존감을 높이시고, 야, 내가 그런 큰 거를 갖고 있구나를 느끼시면 저는 오히려 교육은 더 이상 받지 마시고 예.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일을 도전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런가요?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원포인트 팀은요, 지역에 그 네. 구로구나 아니면은 구로구 주위에 많은, 특히 구로구는요, 요즘에는 공장이 아니라 벤처 단지가 많은 곳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벤처 단지에 기업하는 그 구로구 자체 내에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충분히 준비가 되신 분 같아요. 그럼요. 지역에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직업을 찾아보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스펙 쌓기 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스펙만 늘리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바로 일할 수 있으니까 일할 수 맞아요. 있는 데를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일하면서 스펙을 쌓는 게 그럼요. 좋죠. 그게 최고죠. 배우시는 것보다. 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잇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들으신 분들께서 많은 문자 주시고 계세요. 정답도 올라오고 있고요. 낚시 이런 거 떠올리시면 정답이 아주 쉽게 떠오르실 텐데 울분의 문자들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1035님. 옆집 사장님도 300만 원 당했어요. 통화 당시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거 사기 같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히려 나가라며 신경질을 부리시더라고요. 당사자는 뭔가에 홀리나 봐요. 모두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2935님. 예전에 저도 우체국이라고 전화가 와서 무신코 주민번호 알려줬습니다. 이런 건 정말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예, 전화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용하는 신종범죄 뭐라고 부를까요? 샵 0945번으로 5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있는데요. 선물은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보내드립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인데요.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2부에 계속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은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아,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걸려와 있어요. 얼른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강서구 가양동에 살고 있는 66세 된 곽영애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사님. 자,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는 이제 나이 먹고 네.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네. 또 다시 재취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좀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좀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네, 저는 미술대학을 나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는 66세니까 쉰 지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졸업한 지 한 40년 정도 넘으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시대에 뒤처진 것 같아서 저 인터넷을 보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그 공부를 65세 작년 여름에 석 달간 여름에 그냥 더운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엉덩이에 석달간 뾰루지 날 강의를 텐데. 네. 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어디 가셔서 혹시 실습을 해보셨나요? 네. 저기 요즘은 인터넷에 나가면 재능 기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돌봄교실 또 뇌성마비 장애자들 그런 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틈틈이 그랬는데- 시간 강사로도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기쁘게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 치매 환자들이 계신 요양원에서 네. 나와서 미술 치료 강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네네. 강사료는 조금이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나가서 치매 환자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네. 그러니까 지가 너무 오히려 지가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네. 네. 그러니까 힘든 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66세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도전했지만서도 이렇게 갖고 있는 걸 좀 성공 경험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가 치매를 걸리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쁩니다. 스스로 그러시구나. 치매 환자를 이렇게 치유시키면서 본인도 그런 증세가 전혀 없는 게 굉장히 기쁘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수업을 마치고 올 적에 할머니들이 지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네. 정말 재밌었어. 내가 국민학교로 되돌아간 것 같아. 그런 말씀을 해주실 적에는 네. 어떻게 말로 혐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감에 적고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곽영애 여사님 일단은 네. 제가 호칭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네. 누님이 좋으세요? 여사님이 좋으세요? 상담 선생님이 좋으세요? 저는 상담 선생님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곽 상담 선생님. 근데 저는 네. 한번 묻고 싶은 게 사실은 요즘에 40대 중반도 도전하기 힘들어요. 50대 중반에도 도전하기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60대 중반에 도전하시게 된 결정적인 내가 이거 하나는 잘했다라는 뭐 동기부여 같은 거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보내기가 너무 지루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 허무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이 나이에 할 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네. 우리 곽영애 선생님 대단하신 게요. 네. 인터넷을 보고 3개월 교육 자격증도 따고요. 그걸 배워서 그리고 또 재능 기부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그렇죠. 다 알아보셨다고 굉장히 하는데. 긍정적인 분이시고. 네. 인터넷에 대해서 잘 하시나 봐요. 네, 그것도 저희 동생이 네. 권유해줬습니다. 언니, 앞으로는 인터넷을 모르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인터넷 공부를 꼭 해봐. 그래서 저희 동네 인터넷 무료 강좌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조금만 분지런하시면 네. 다니시면서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동생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61세죠. 야, 그러니까 61세 된 동생이 네. 66세 네. 된 언니한테 인터넷 네, 배우라고. 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좀 권해드린 게 인터넷을 하시잖아요. 네. 혹시 블로그 같은 거나 뭐 그런 건 좀 운영하실 줄 아세요? 아유, 그거 거기까지는 할 줄 모르고요. 네네네네. 네, 그거 뭐 메일 보낼 줄 알고 첨부 파일 보낼 줄 알고 저는 미술이니까 네. 모든 문양 네. 입력해서 지가 자르기 해갖고 저만의 네. 네. 스타일을 만들어서 수업하는데 이용하고 네.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요. 대단하시네요. 그 인터넷 공부 배우는 데서 블로그는 인터넷만 알고 있으면 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제가 이제 도전해봐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선생님이 네. 지금 미술 공부를 하셨고 지금 미술 상담 치료사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루하루의 일기를 쓰시면서 오늘은 어떤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면요. 그런 이제 네. 누구 한 군데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교육기관에서 그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험을 원하는 미술치료센터나 여러 군데서 선생님에게 네. 우리한테 와서 강연 좀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네. 생각이십니다. 네, 그리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워서. 그리고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나이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말씀 아니면 요렇게 해봐라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가 만일 지금 10년이 젊다면 저는 무슨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든지 다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보다 10년이 젊으신데 두려울 게 있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곽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저는 광영의 상담 심리사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하세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네. 저는 곽영의 미술 심리 상담사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의욕적으로 사실 요즘에요, 60은 너무 젊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은 강좌 들을 돈이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요. 뭐뭐 치면은 물론 유료 강좌도 많은데요. 무료 강좌도 굉장히 많고요. 네. 아까처럼 지원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찾는 곳은 정말 바다같이 넓습니다. 그 바다에 풍덩하고 장비를 갖고 들어가 보시라는 얘기죠. 예, 정말 오늘 희망을 주는 좋은 전화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하나 만나볼게요. 수원 인계동에 사시는 최영미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52살 주부입니다. 결혼 전에는 조그마한 기업에서 행정일을 했었는데요. 결혼 후 연년생으로 아들, 딸을 출산한 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가정주부로 살았는데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저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집에서 가족들만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이력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막상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네요. 사회생활 적응에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태도 같은 게 있다면 권영찬 교수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요게 또 우리 권영찬 교수의 또 전공 아닌가요? 네. 그죠? 마음가짐.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긍정심리학 또 아들러 심리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원인론이라고 하고요. 목적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 두는 거는 과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쭉 잠깐 사연 읽어보면은 집에서 가족들만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진다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를 원인으로 한다면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유로 한다면은 네.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집을 내가 집주인으로서 지키고 있다라고 한번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내가
가정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마트에 가면은 저는 마트의 부속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계산하고 네. 물건 진열하고. 그런데 반대로 주인의식이라는 건요. 네. 이 집 주인이 누구다? 나라고 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항상 옵니다. YTN 들어오면서요. 네. 물론 여기 사장님 있고 PD분 있고 다 있어요. 기자분들인데 저는 뭐냐면 이 YTN은 권영찬 거다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네. 웃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요. 요 시간에 권영창 그렇죠. 씨 목소리로 네. YTN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제가 네. 이분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마트에 이력서를 내고 기다리지만서도 네. 가끔은 떨어질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어머 세상에. A 마트 좀 봐봐. 이런 바보 같은 애들이 어딨어. 넝클째 굴러온 호박을. 그럼 이런 복댕이를 왜냐면요. 네. 아이들을 키우고 주부를 키우면서도 또 겸손하세요. 근데 어떤 그렇네요. 주부님들은 니들이 말이야 어디 감히 내가 니들 먹여 살린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긍정 심리학이란 말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공이 되시라는 겁니다. 주인공. 우리 최영미 주부님이 네. 주변인이 아니에요. 예. 가운데 딱 쓴 인생을 살면서 그 옆에 남편과 아이가 있고 네. 그리고 마트가 아무리 커봤자요. 예. 내가 그 마트 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 마트도 내 힘이 필요하다라고 모든 걸 내가 지구 중심에 쓰고 우리 동네 중심에 쓰고 우리 가정 중심에 쓰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마트에다가 지금 이제 이력서 내고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겁이 난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네. 왜 마트도 일종의 살짝은 감정 노동자다 이런 얘기를 할 그렇죠. 정도로 서비스업이니까요. 네. 좀 겁이 나실 수 근데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긍정 심리학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네. 내가 주인공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겪지도 않은 일을 미리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마트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이력서를 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부께서는 걱정하는 게 네. 손님들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뭐 갑질이라고 해서 맞아요. 무릎 꿇어 그러는데 그건 나한테 생기지 않은 불안을 나한테 대입시키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좋은 쪽. 누가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2년 만에 계약직이 아니니 그냥 연봉직 정직원이 됐다더라. 좋은 쪽을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예.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실 필요가 있다. 똑같이 나에게 안 이루어진 일이 있다면요. 네. 내가 백만 장자가 되는 꿈은 안 꾸더라도 네. 내가 좋은 쪽만 바라보고 불안보다는 걱정보다는 꿈과 희망, 비전을 갖는 게 일단 첫 번째 이분한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자, 최영미 씨,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들 만나볼게요. 8165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지 4년이 됐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력서를 수도 없이 내고 간간히 면접도 보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질 않네요. 이제 아들도 반포기 상태인지 제대로 취업 준비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아유 정말 가슴이 아픈 제가 일이에요. 네. 이 사연 애청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조카 중에서도 네. 나이 많은 누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상황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상담도 해보고 코칭도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비잉과 두잉인데 취업을 하는 건 두잉이에요. 그렇죠. 내가 뭘 뭔가 하는 하는 거고 거죠. 비잉은 내 존재감인데 네. 과연 내가 우리 집에서 하는 존재감은 뭔가. 저는 취업이 안 되는 우리 자녀를 둔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키우면서 또 내가 원하는 게 항상 어느 이상으로 선을 그어놓은 적은 없는지.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찾아야 되는데 야 그래도 연봉 얼마 정도는 되는 기업에 들어가야지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네 자랑이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혹시? 사실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이렇게 가드라인을 다 제거해 주세요. 싹. 그리고 아들아 나는 너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좋고 그리고 태어날 때 사진 보여주면서 저희 아이 첫째 아이 인공수정 2번 만에 태어났거든요. 인공수정 4번 만에 태어나니까 저는 아내한테 그래요. 욕심 갖지 말고 이 아이를 이 세상에 갖게 한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자. 그래서 그쵸. 아들한테 존재감을 부여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감 있는 아들은요. 아들아 너는 우리 집에서 슈퍼맨이고 대통령 이상이라는 그 존재감 있는 자신감. 아들이 네. 어디 갈까요? 네. 바깥에 나가서 좀 더 당당하게 그쵸. 아버지 내가 연봉은 좀 낮더라도 나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근데 왜? 나는 10년 후에 더 잘 나갈 수 있고 제가 삼성전자 최근에 모 대표님을 왜 얘기하면요. 중소기업 출신이에요. 그런데 전문대 출신이에요. 근데 어. 삼성전자를 이끄는 그래서 연봉이 그럼 제가 왜 그러냐면 희망적으로 네. 그런 분을 보고 가시면은 작은 기업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예. 나중에 큰 기업으로 점프하기가 어렵지만서도 네. 나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서 그래서 존재감을 먼저
심어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회사들은 우리 아드님을 못 알아본 거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널 알아볼 회사가 나타나니까 네. 여러 군데 한번 취업을 해보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하면요. 네. 겉바나는 안 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버님이 너는 할 수 있어라는 존재감을 해서 집에서 먼저.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집에 들이 또 편안하게 해주셔야 아, 됩니다. 편안하게 오히려. 존재감이라는 건 뭐냐면요. 있어서 즐거운 거지 아,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생 작전 타임 오늘 다양한 얘기, 특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 그리고 성공 사례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살아오면서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 진짜 나는 위로가 많이 필요하지. 살아오면서 항상 나이 50이 되다 보니까 말동무가 제일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죠. 글쎄요, 뭐 아무래도 몸이 아플 때겠죠. 몸이 아플 때 뭐 다른 사람이 위로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잃어버리고 산다 그러나 그럴 때는 좀 어떤 면으로도 위로가 좀 필요하죠. 내가 이 생활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윗사람들한테 좀 본의 아니게 아부도 떨어야 되고 굉장히 뭐랄까 좀 비참하면서도 그 혼자서 술을 먹고 혼자서 푸른 적이 있어요. 근데 누구 하나 나한테 와서 이제 위로해줘서 옆에서 같이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게 좀 이제 좀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아니 뭐 그래도 나보다 못한 사람 그냥 생각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죠 항상. 나보다 위를 쳐다보면 살기 힘든데 나보다 아래를 보면 나는 진짜 날개 달고 날아갈 수 있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많이 이제 저거를 하면서 살죠. 나보다 또 못한 사람 많잖아요. I can't say the words to bid you farewell, so I'll carry them with me a while. Down the road to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위로고요. 오늘은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죠. 그런 순간에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 아주 조그만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요. The Ones의 Sail Away to the Sea고요. 저는 잠시 후 도시락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ou'll wave goodbye, time pass out of sight.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선수금 제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혜택. 오직 쉐보레에서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 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예전보다 많이 빠진다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발학자들이요, 장기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머리카락은 우리 몸속 건강을 바라보는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모발이 약해졌다면 빈혈, 갑상샘 질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을 의심해봐야 한다니까요. 내 머리카락 상태 변함없는지 가끔씩 체크해보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전화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용하는 신종 범죄는 뭘까요? 하는 거였어요. 정답은요, 보이스피싱. 너무 쉬웠나요?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1994님, 2935님, 1477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진주의 난 괜찮아.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